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법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문법 강의는 당분간 안 찍을 건데, 혹시라도 이제 영상 보시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로 어떤 강의들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돼서 미진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알맞게 제가 좀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 강의는 오늘까지 할 거고,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을 좀 더 촬영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어떤 강의가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꾸준히 좀 찍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수업을 듣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여러 학교들마다 EBS 강의를 틀어준다. 뭐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실시간 강의들을 하신다 하지만 사실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준비들이 조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여러분들이 제 강의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세국어 문법과 이제 근대국어 문법을 비교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까지 이어지는 그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고 그 긴 강의는 아닐 거니까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자를 먼저 비교해 보면, 자, 중세국어에는 뭐 옛 이응이라든지 여린 히읗, 반치음, 아래 아와 같이, 순경은 비읍과 같이 현재에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의문들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문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또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각자병서라든가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합용병서라든가 이런 병서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병서는 똑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죠. 쌍기역이라든가 쌍디귿, 뭐 쌍시옷 뭐 이런 것들이 각자병서라고 보면 되겠고, 합용병서는 뭐 비읍시옷이라든지 뭐 시옷기역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자음자들을 나란히 쓴 것을 이제 합용병서라고 얘기를 하죠. 요 합용병서가 낱말에 처음에 쓰이게 되면, 글자에 처음에 쓰이게 되면 그걸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문자들이 존재했고, 또 이런 합용병서와 같이 현대국어에 없는 그러한 표기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문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근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한번 보면 반치음이 소실되었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소실되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반치음이 써 있는 것들은 당연히 소실되었다라고 보면 그냥 안 읽으면 없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이 반치음은 소실된 거니까 현대국어로 따지면 아래 아의 첫 번째 아래 아는 아로, 두 번째 아래 아는 으로 바뀌었으니까 요 점을 말합니다. 아래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겠죠? 탈락시키면 되니까 마을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반치음은 없어지거나 그냥 탈락되거나 시옷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은 첫 소리에 오는 반치음은 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옛 이응. 자, 꼭지 이응이라고 얘기죠. 옛 이응은 이응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옛 이응이 이응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양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중세국어에 양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리값이 있는, 음가가 있는 이응은 옛 이응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죠. 근데 얘는 받침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는데, 받침이 있는 이응들을 이렇게 꼭지 이응, 옛 이응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소리들이 각각 어떻게 됐다? 이응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근대국어로 오면서 소리값이 있든 없든 그냥 다 동그라미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치음은 소실됐다, 옛 이응은 이응으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아래 아의 음가의 소실이라고 하는 거, 사라졌다. 음가가 소실됐다는 얘기는 글자는 사용이 됐는데 그 소리값, 고유의 소리값들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후기 중세국어식에 소실되었고,
첫째 음절 이하에서는 근대국어 시기에 소실되었다. 그럼 어디서 먼저 없어졌다?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서 먼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있던 아래 아는 보통 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있던 아래 아는 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르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건 아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아래 아의 변화, 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표기 이게 컴퓨터가 버벅대네요, 여러분. 자, 넘어가라. 야,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표기상의 변화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건데, 자, 중세국어에서는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 적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는 끊어 적기죠. 그래서 근데 이어 적기가 돼서 기푼이 같은 경우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기푼이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거고, 말씀이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말쌈이 이런 식으로 이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침 표기 같은 경우는 팔종성법이 쓰였다. 원래 우리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종성, 부용, 초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초성에 사용되는 것을 종성에 다시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이 원칙이었는데 실제 중세국어에는 표음주의다 보니까 받침에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이렇게 8가지였고 실제로 받침의 8가지 표기, 요 글자들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표음주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썼으니까 소리도 8가지로만 받침해서 났고 표기도 8가지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여기서 디귿과 시옷이 들어가 있죠. 현대국어의 디귿과 시옷의 시옷의 받침의 소리는 같잖아요. 디귿으로 다 발음이 되는 걸로 보는데 이때 디귿과 시옷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의 발음이 달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달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달랐다는 거여서 팔종성 가조경. 그래서 중세국어의 받침 표기는 팔종성이다. 8개의 소리만 받침 소리로 나왔고 8개의 표기만 썼다. 문자만 받침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어적기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팔종성, 종성 표기는 팔종성이 쓰였다. 자, 근데 이제 근대국어로 와서는 자,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거듭적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어적기가 중세국어에 쓰였고 그 다음에 거듭적기가 근대국어에 나타났죠. 거듭적기가 쓰였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는 끊어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였는데 이어적기는 이거죠. 하늘이 이런 식으로 이어적는 거고 거듭적기는 앞말의 받침을 다시 한번 쓰는 거다. 하늘이 이런 식으로. 끊어적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적는 거다. 하늘이.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인 단계. 그러니까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거듭적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대국어 시기에 거듭적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칠종성법.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디귿과 시옷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막 소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디귿으로 써야 되는지 시옷으로 써야 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뭘로? 표기상으로는 시옷으로 통합이 되고 발음상으로는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디귿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기상에서 시옷으로 통합이 되었다. 그래서 팔종성법이 근대국어로 오면서 칠종성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기상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음운 비교. 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음운 비교. 자, 자, 중세국어 시기에는 된소리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어두자운군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두자운군. 모음조화 현상이 엄격하게 지켜졌다. 모음조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고 성조가 있어서 방점을 찍어서 표현했다. 성조는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음이 있다. 점을 찍었어요. 하나, 뭐 2개, 뭐 점이 없거나. 그래서 점을 찍어가지고 높낮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성, 뭐 거성, 상성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글의 제자 원리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것들. 중세국에 된소리가 등장했다. 어두자운군이 존재했다.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다. 엄격하게 지켜졌다. 성조가 있었다. 그래서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 방점은 왼쪽에 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게 있었다. 근대국어 시기에는 요런 세 자리 어두자운군이 소멸되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없어졌다. 어두자운군에 혼란이 나타났다. 비읍 디귿으로 써야 되나? 뭐 시옷 기옥으로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두자운군의 사용에 있어서의 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점차 이 어두자운군은 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된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읍 시옷이라고 하면 요 뒤에 소리의 된소리, 그러니까 쌍시옷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음의 높낮이, 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가 있다는데 요거는 음의 길이로 바뀝니다. 장단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현대국어에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국으로 오면서 자, 우리 다시 근대국으로 오면 자, 어두자운군의 표기에 혼란이 있었다. 모음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왜? 아래 아가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아래 아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급격하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아래 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 영향이 크다. 그리고 성조와 방점이 소실됐다. 성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의 장단으로 바뀝니다. 원순모음화와 국외음화가 진행되었다. 된소리대기 현상이 나타났다. 원순모음화, 이것을 우로 발음하는 것. 그러니까 물 이런 것들을 뭐 물 이렇게 되거나 불 이런 것, 불 이렇게 했던 것을 불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순모음화는 내용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야, 나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 물 좀 줘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원순모음화는 오나 우, 위, 왜처럼 입술이 동그랗게 말리는 모음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국외음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디다 이런 것들이 지다가 되거나 뭐 천하 이것이 뭐 천하 이렇게 되거나 해서 디귿과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얘가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건데 이 근대국어에서의 국외음화는 한 낱말 안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듀타가 조타가 되거나 티다가 치다가 되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D라고 써 있다거나 이게 참 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걸 쓰는데 자, D, T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치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그럼 현대국어와 가까운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소리가 아니더라도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야, 여, 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과 디귿과 티읕이 만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지읒, 치읒으로 바꿔보면 현대국어와 가까운 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있는 것들, 듀타 이런 것들은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던 형태인데 이게 좋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국외음화의 개념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된소리대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임진을 한 이후에 된소리대기 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막 괴롭힘도 당하고 막 죽고 막 관리들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성정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거칠어지겠죠.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거의 다 된소리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이 상 이런 거보다 야 이 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강한 느낌. 야 이 상놈아 이런 거보다 야 이 쌍놈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강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된소리되기 현상을 이제 급격하게 사회적 분위기가 거칠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세국어, 근대국어의 음운 비교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 비교인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휘 비교는요, 그냥 외국에서 여러 말들이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유어와 중세국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 속에서 교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됐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어로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약간의 선진 문물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권 나라들이 좀 잘 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를 쓰게 되면 좀 유식해 보이고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됐다. 중국어, 여진어, 몽골어들이 많이 유입됐다. 현대와 그 의미가 다른 단어가 있었다.
근대로 와서 마찬가지로 고유어가 현대어로 많이 대체됐고 근대 문물이 도입되면서 중국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됐다. 그때는 중국이 선진국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자, 개화기에는 서구 외래어가 많이 유입됐고 어휘의 의미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한글로 된 가사나 소설 등이 발달하고 여성들에게 한글이 보급되는데 한글의 사용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비교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아주 가볍게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자, 문법 비교입니다. 가장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중세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2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만 있었는데 2의 형태가 세 가지로 쓰인 거죠. 이런 세 가지 형태. 요거 모르시는 분은 지난 시간에 강의들, 그러니까 바로 앞에 51강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요 2만 있었고 명사용음이 음이 있었다. 현대국어에도 명사용음이 미음, 기가 있는데요. 요 음과 미음의 형태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옴은 양성모음 뒤에서, 음은 음성모음 뒤에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용음이 음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거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건데 발달하였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샤가 있었다. 객체 높임 선어 말음이 삽잡 삽이 있었다. 상대 높임 선어 말음이 이시 있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51강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이렇게 높임의 선어 어미들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는 얘만 존재하는 거예요.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만 존재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주다 같은 경우를 객체 높임하면 뭐 주삽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들이다의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일 때는 특수어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근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어말 어미를 집어넣었다 객체를 높일 때.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높임의 혹격조사 하가 쓰였다. 임금하라고 하면 임금님이시여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어말음이 오우, 1인칭 주어일 때 오우라고 하는 선어말음을 쓰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요거 알고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중세국어 설명할 때 요 부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51강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근대국어에서 이제 뭐가 달라졌느냐? 주격조사 가가 생겼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2만 있었는데 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명사용음이 음만 있었는데 뭐가 생겼다? 기가 생겼다는 거고 객체 높임 선어음이 삽잡삽은 차츰 쓰이지 않게 되었다.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개화계는 한글의 사용이 획득되면서 문장의 구성 방식이 오늘과 비슷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법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 좀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부분을 다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총 52강에 걸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쭉 훑어보고 좀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충을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